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황셰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요즘 안 오르는 물가가 없습니다. 과자값, 라면값도 오르고 또 더 나아가서 식당에 식재료 가격들이 올라가니까 지금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가가 환율 문제도 있고 또 그 자체로도 인상해서 이중적으로 굉장히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식당들이 지금 식재료 같은 걸 많이 사놓지 않고 건건히 버티거나 아니면 식당의 메뉴 구성 자체가 굉장히 허접해져서 양을 줄이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불고기 안에 들어가는 당면값도 따로 받고 심지어 야채도 좀 더 넣어달라 해도 돈이 추가되는 그야말로 아주 빡빡한 지금 인심이 나오고 있어요. 식당에서. 심지어 이 공기밥도 1,000원이 넘어서 1,500원, 2,000원 가는 데로 있습니다. 소주값은 5,000원이 된 지가 옛날이고요. 그래서 이 참 식당 하는 분들 이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점점 더 식당에 찾아오는 손님들 숫자는 줄 거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빵값도 너무 올려가지고 식빵 하나에 4,000원, 팥빵 하나에 2,500원, 기본적으로 그 정도 이상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물가에 가게 하는 분들, 식당 하는 분들 참 견디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가 인상에 대해서 황 대표가 했던 말이 있죠. 세계화는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점점 폐기되고 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대세처럼 비춰졌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세계가 이제 신자유주의, 전 세계적으로 이 돈, 그리고 상품, 사람이 마음대로 이동하면서 이제 자기 거를 팔아먹던 시대는 끝났다. 신자유주의가 유행을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미국에 있는 공장이 다 없어져 버렸죠. 크리스마스 트리, 플라스틱 트리는 전부 미국에서 중국 수입품을 씁니다. 애들 장난감도 전부 중국 거. 심지어 집에서 쓰는 각종 생활비품도 전부 중국 거. 주방에 들어가는 것도 전부 중국.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미국을 휩쓸기 시작하면서 미국 내에는 애들 나무 장난감 만드는 공장이 나무의 나라 미국에서 하나도 없이 사라졌다. 심지어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야기했죠. 자기 호텔에 테레비를 넣는데 전부 한국 거더라. 미국 사람들이 쓰는 세탁기부터 시작해서 차들도 무슨 유럽 거 아니면 한국, 일본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거대한 제조업 공동화가 와버리고 미국의 세단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드는 회사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미국의 포드나 GM 같은 경우에 세단차를 거의 안 만들잖아요. 자, 이런 상황까지 가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미국은 그야말로 이제 금융투기 국가로 가면서 그 금융투기가 결국 부동산 투기로 내몰리면서 금융위기를 일으켰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주로 많이 벌어졌던 게 오큐파이드 월스트리트, 월가 점령 시위가 벌어졌잖아요. 상위 1%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래서 상위 1%가 끌고 가는 정책이 미국을 죽이고 있다. 그래서 그 반세계화가 좀 미국에서 약간 좌파적이고 많이 배운 지식인 중심으로 일어났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미국의 쇠락한 러스트벨트나 또 미국의 지역 도시, 그리고 미국의 농촌 지역에서는 이 파퓰리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화이트 워킹 클래스, 백인 노동자 집단들이 전부 미국의 극우 포퓰리즘을 지지했죠. 이들이 공화당 내부에서 있던 티파티 운동과 결합해서 이 풀뿌리 포퓰리즘을 가져왔고 이들이 이제 트럼프에게 몰려서 공화당이 트럼프당이 되어버렸다가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에서 조금 그런 경향이 꺾였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그럴싸한 포퓰리스트가 나타날 때 미국은 여전히 미국의 이 다수 붕괴되어가는 중산층 노동자 계급이 이런 극우 성향을 띠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되나 트럼프가 되나 관계없이 결국은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때 이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의 무역 체제를 짠 게 브레튼 우드 협정. 그래서 거기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는 가트 체제를 탄생시켜서 미국이 세계 간에 무역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왔잖아요. 1990년대에 미국이 이제 WTO 체제를 만들어 가면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 가면서 중국까지 WTO 체제에 가입을 시켜서 중국을 자유무역 국가로 만들어서 민주화시킨다 이런 목표까지 세웠는데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되면서 미국 내부의 포퓰리즘이 격화되다가 급기야 그것이 이제 어떤 운동까지 갔느냐 반세계화 거부 운동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라는 괴물을 낳았죠.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미중 다툼 충돌 그리고 팬데믹 그리고 경제 쇠퇴,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전쟁이 세계화를 거꾸로 돌렸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의 이 탈세계화, 세계화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코로나가 강타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이 세계화가 지금 시들해지면서 미국이 WTO에 전혀 관심을 꺼버리는 상황이 나왔는데 이제 코로나까지 덮치면서 팬데믹 속에서 선곽 경제라고 해서 미국이 해외하고의 자유무역보다는 그런 거는 신경을 끄고 미국 우선주의로 리쇼링 모든 이 미국의 제조 공장들은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에서 만들어 팔아라. 자, 이런 쪽으로 가게 됐죠. 자, 이런 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제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 있어서의 공급의 문제, 이런 것들과 겹치면서 물가 인상까지 지금 불러오는 형국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탈세계화로 가던 분위기, 2016년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분명히 그렇게 가고 있었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근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경제 블록들이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다 비슷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는 세계의 주요한 이 무역 진영들이 탈세계화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만이 뉴욕타임즈에 푸틴이 세계 경제를 죽이는 것일까라는 칼럼을 기고했는데 거기에 현재 이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하에서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을 이 위기가 처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되던 1970년대와 비교하여 사람들은 자꾸 70년대처럼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된다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는 석유 공급에서 지금 중동 오일의 문제로 지금 이렇게 흘러갔고 또 장기 침체 원인의 그런 결과가 좀 있었지만 오히려 1914년 1차 대전 시작 전과 비슷해져 간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 당시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급기야 이제 세계 간에 커다란 전기 여객선이나 무역선을 만들고 그리고 또 전신 통화가 활발하게 되고 이러면서 세계 무역이 크게 증가하다가 그 해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세계화는 막을 내리고 굉장히 무역량이 줄어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1929년에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무역은 더 급격히 축소됐어요. 세계 무역이요. 그래서 세계 무역이 전쟁이나 주요 강국들 간의 경쟁 이런 것들로 급격히 줄어들던 그 시대, 1차 대전 이후 대공황을 거치던 시대와 닮았다. 요렇게 말을 하는데, 자, 세계 무역량이 2차 대전 이후에 급격히 늘어오다가,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가 나던 그때, 전 세계 GDP의 무역 비중이 61%로 정점을 찍었어요. 금융위기 때 정점이었다. 그러다가 거의 뒤로부터는 무역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미 재무장관 제닛 앨런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우방국들에게 프렌드 쇼링, 즉 우호적인 동맹끼리 생산 기지를 두고
그 동맹의 물건을 우선적으로 사주고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 한국이나 대만, 일본, 네덜란드 등에게 중국의 반도체 관련 설비나 반도체 관련 이 기술 등을 더 이상 수출하거나 팔지 말고 미국에 두라고 지포 동맹 등을 이야기하고 나섰죠. 그리고 첨단 반도체 장비를 아예 중국에 파는 것을 금지시켰죠. 자, 이거는 이 단지 최근에 미중 분쟁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2016년에 영국이 세계화의 상징적인 이 모양인 EU에서 탈퇴해서 고립으로 되돌아간 것도 영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지금 기여했지요. 영국의 EU화에 대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영국 중산층 이하 서민, 주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해 말에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트럼프는 되자마자 국경을 통제하고, 그리고 미국 생산품이 우선이니까 미국에 팔려면 미국 안에서 생산하라. 그렇게 했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이 보복 관세를 세게 부과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덮치면서 이 팬데믹이 세계 무역을 갖다가 거의 확 줄어들게 이 공급망에서 무역 공급망의 차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브랜드 리쇼링 그리고 과거에 오프쇼링 먼 데서 만들어서 수입해서 쓰던 게 온쇼링 내부에서 만드는 것 즉 리쇼링이라고 표현되는 그래서 주요 생산 물자를 자국 내에 두는 것이 우선적으로는 비용이 좀 비싸게 들지라도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안정성 등에서 월등하게 유리하다. 그래서 싼 게 최고가 아니라 우리나라 게 중요하다라는 이런 의식이 지금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바이든도 이 측면에서 그러니까 자유무역, 세계무역을 지향하던 데에서 보호무역으로 가는 부분에서는 트럼프와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맹끼리 러시아 물건을 사주지 마라.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지금 세계에 식량난이 생겨버리고 오일난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느낀 거예요. 야, 식량과 오일조차도 동맹국끼리 이렇게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역시 남에게 의존하는 것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시각을 주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옛날에 농업계에 있을 때 식량 안보라는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좀 황당하게 비춰졌지요. 자, 한국산 쌀이 비싸더라도 일정한 쌀 생산량을 유지해야지 싸다고 쌀까지 다 수입해 먹다 보면 쌀농사 기반이 파괴되고 값싼 쌀이 한국을 다 덮쳤다가 어느 날 수입을 해먹을 수 없게 되거나 수입 가격이 폭증하면 굶어 죽는 사태가 올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식량 안보였는데 이제 한 20-30년 지나가지고 그 말이 실감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이제 결국은 왜 이렇게 반세계화, 탈세계화로 갔냐라는 거는 세계화를 하다 보면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리카도의 비교 우위 그래서 이제 절대적 비교 우위와 상대적 비교 우위가 있다고 경제학 원론에 배워서 뭐든지 꼭 저거 나라가 생산하려는 것보다 상대적이거나 절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는 걸 생산해서 바꿔먹는 게 낫다라는 이것이 일종의 세계화의 이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그 세계화의 덕을 보는 사람은 세계의 이 자본, 돈을 움직이는 자본가들과 큰 이 IT 기업 등을 하는 애플 같은 이런 또 삼성 같은 현대차 같은 이런 글로벌 다국적 대기업이고 그러지 않은 이 자국 내의 제조업들은 다 망가지고 사라지더라. 그래서 세계화로 이득을 보는 사람과 세계화로 손실을 보는 사람이 명백하게 구별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화 한다고 규제 완화 또 더 나아가서 이 민영화, 관세 인하 이런 것을 입에 달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세계가 거의 자유무역으로 가게 됐는데 덕을 본 나라는 중국, 인도 이런 나라고
나머지 선진국들은 산업이 공동화되어 버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세계적 무역국가지만은 일부 대기업의 품목들은 재미를 많이 봐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을지 몰라도 나머지 한국 내부의 중소, 중견 기업들은 거의 다 망해버리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 중국이 간의 커져가지고 이제 세계 지환이 되겠다면서 지금 미국을 우습게 알고 곧 미국을 기술적으로 추월한다.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가 되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이 세계화가 누구 좋아라고 하느냐. 이제 이게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공통된 인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각자 도생이다. 탈세계화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대가가 있지요. 물가가 올라간다. 지금까지 세계화는 가장 싼 것을 세계적으로 찾아서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가를 내려가게 한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싼 것들만 갖다 쓰면서 세계 최대의 소비 국가가 되면서 미국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내려가서 미국 사람의 소비 수준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져 버린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생계난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탈세계화는 달러 난발로 인한 인플레를 더 가속화시킬 것은 분명하지요. 자, 러시아가 에너지 안보를 갖다가 각자 또 느끼게 했어요. 러시아가 석유가스를 잠가버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석유가스 요금이 4배까지 올랐고 그 다음에 빵값이 지금 우크라이나 곡창이 마비돼 버림으로써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또 인도네시아가 이걸 보고 팜유, 야자 기름을 수출을 금지를 하면서 이 팜유 가격이 굉장히 올랐죠.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세계화 후퇴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2%는 더 올라갈 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 동맹끼리만 무역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과거 냉전 시대의 유물인 안보 블록화가 이제 경제 블록화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자, 미중이 두 개 블록으로 나눠질 때 그러니까 중국은 러시아, 북한, 이란 이런 권위 독재 국가 그리고 남미,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과 하나가 되고 미국은 유럽과 그리고 자유진영 국가를 대변하는 쪽으로 경제가 나눠질 때 쌍방이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GDP가 감소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수출국일수록 데미지가 더 클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국은 이 부분에서 당장 반도체 이런 데서부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에서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이제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다 중국에서 발을 빼고 있어요. 그래서 자국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자, 중국이 코로나 때 이 국경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고 또 중국이 미국과 무역 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들 또 미국의 자본으로 들어간 그런 기업들이 전부 중국에서 발을 빼고 미국이나 미국의 우방으로 시설을 이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일본도 지금 최근에 보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떠났죠. 그래서 요 근래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역대 최소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2년간 1000개가 넘는 중국에 있는 일본의 기업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중국으로 가는 기업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대기업조차도 이제 중국에서 시설을 점점 폐쇄해가는 그런 상황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화는 사실상 거의 끝나가고 있다. 끝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황 대표가 그의 책에서 보면 탈세계화가 기본이다. 신자유주의는 끝이 났다. 이제 성곽경제로 간다. 그리고 팬데믹이 이런 걸 더 강화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이제 끝나가는 현재 한국이 무역만이 살 길이다. 글로벌 무역 강국으로 가겠다. 경제 위기를 무역으로 돌파하겠다. 이게 옳은 것이냐? 그리고 반도체가 살 길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냐? 자,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무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 감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의 디저트. 이제 세계화 끝났다. 갈수록 세계화 없어질 건데 이제 한국에서 옷도 신발도 다 만들어서 입고 신고 살자.